첫 번째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도 간밤에 좀 올렸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고 그렇지만 더 멋진 날들이 다가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은 좋진 않았죠. 네. 네,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요. 그렇지만 또 어떤 소식들이 영향을 줬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거는 이제 중국 이야기부터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발언들을 좀 내놨죠. 어떤 것들인지 보면은 네. 145%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90일간 다른 국가는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에만 1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네. 실제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는데 이 행정명령 자체에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25%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백악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누적 관세율은 145%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이 펜타닐 이야기를 계속 거론하면서 10%, 총 20% 관세를 부과를 했고 거기에 125%가 추가되는 것이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이 좀 시장을 끌어내렸던 모습들이 네.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조금 백악관 측에서 145%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히 발언을 했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뭐 CNBC에서도 네. 이야기들을 내놨더라고요. 이런 145% 누적 관세율이 부과가 되면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은 완전히 거의 끊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관세가 얼마나 좁게 또 광범위하게 부과되는지에 따라서 살짝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세 자릿수가 부과가 되면은 결국에는 무역이 차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늘 내각회의가 또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뭐 중국이랑 협상할 수도 있다, 뭐 협상하고 싶다 이런 언급들도 좀 이어갔었고 또 이 90일간 관세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라는 보도들 전해졌으니까요. 이런 소식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이야기도 한번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첫 번째로 미국의 관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장전에 좀 기대를 했는데. 맞아요. 저도 이거 보고 그래도 오늘도 조금 가능성이 있으려나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좀 중국 이야기들이 네. 시장을 끌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네, 이 90일간의 또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90일간 유예하니까 우리 또 90일간 유예하겠다라는 식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들 CNBC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네. 우선 유럽 연합의 이 집행위원장 폰데어 라이언이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90일 동안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앞서 미국이 이제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네. 또 상호 발표하는 당시에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2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대응으로 이제 유럽연합 측에서도 1차 관세 또 2차 관세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맞대응 전략을 좀 내놨었죠. 네. 그리고 이 1차 관세 같은 경우는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을 90일간 좀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당시의 대상 품목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외신의 보도들을 좀 통해서 추측을 해봤을 때 뭐 가금류라던가 의류 또 곡물 등이 좀 해당이 됐었습니다. 아하.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는 좀 유예가 됐다라는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이 부분이 시선이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협상의 기회를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는 거다. 네, 폰데어 이유가 라이언 이 집행위원장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네, 기회를 네.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아하.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고 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대응책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니까 이런 옵션을 아예 배제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네. 자존심도 지키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유럽 측에서도 90일 동안 관세 유예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간만에 일론 머스크 그러네요. 관련해서 가져봤습니다. 네. 사실 일론 머스크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었는데 이 CNN이랑 나바로 고문이 좀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또 뭐 언급하면서 싸웠나요? 싸울 줄 알았는데 안 싸웠어요? 네, 싸우지 않고 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바로 고문이 우리 네. 사이 좋다, 우리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 도지에서 훌륭한 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좀 매우 큰 대가를 좀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지에서 사실 일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폭력적인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 테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대가를 좀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좀 이런 사이가 계속 안 좋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일축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여기 멘트에 네. 잠깐 보여주시면 일론 and I are fine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저는 이제 fine이 눈에 띄어서 우리 괜찮아요. 어렸을 때 네, I'm fine. 학교 이렇게 영어 교과서 처음 나오면 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fine이죠. fine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쓴다. 음. 그렇게 사실은 뭐 가까운 사이나 이럴 때는 네. 되게 이게 격이 있는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살짝 선은 그으면서 그쵸. 아니야, 우리 사이 나쁘지 않아. 그냥 요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딱 그런 그 단어를 딱 써서 표현한 것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뭐 요 주영 정도의. 캐스터의 해석이 대박입니다. 왜 그래? 딱 맞나요? 딱 또 그런 걸로 딱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나바로랑 일론 머스크의 그런 썰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슈픽에서 크게 다루진 않았었는데 한번 오늘 좀 간단하게 네.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선 이 부분 CNBC에서 이 나바로가 일론 머스크를 좀 비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단순 조립업자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값싼 외국산 부품을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등에서 전기차 부품 대부분이 수입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반박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 미국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뭐 전기차 그 안에 순위가 테슬라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통해서 반박을 했고 또 나바로에 대해서 벽돌자루보다 멍청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던 거고 사실 이거는 단순히 둘의 관계가 아니라 관세 강경파 그리고 관세 반대파로 네. 좀 편이 나뉘면서 그렇죠. 이게 결국은 트럼프 내각의 그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많이 외신들이 분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미국과 유럽 이 무관세 상태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상적으로 그렇죠. 보자면 네. 북미 그리고 유럽이 자유의 협정을 좀 맺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건데 우선은 사실 이제 좀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불화설에 대해서 좀 더 일축했던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일론 머스크가 5월 달에 도지를 그만둘까? 맞습니다. 그거를 그런 좀 이야기 관심 계속 있게 나오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잡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 근데 그거를 사실 좀 이제 포인트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제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는 아까 권민정 아나운서 표현대로 호떡 장사처럼 쉽게 이렇게 뒤집죠. 뒤집잖아요. 네. 근데 머스크가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트럼프가 준 게 많아요. 네.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럼 줘야 될 것도 많은데 네. 그렇다면 이 주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만두겠죠. 그럼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미국 그 행정부나 각 기관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힘을 실어주거나 어떤 수주를 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나면 그만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은 많이 받은 게 없잖아요. 많이 받은 게 드러난 게 없는데 네. 상대적으로 야금야금 계속 지금 계속 네. 각 부서 우주항공이라든지 빌드업도 하고. 자동차 업종에서 자동차에서는 이런 그 규제, 네. 자율주행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수면 위로 한 번에 나타나면 그때쯤이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게 네. 그 시점이 언제일까?
네. 우선은 5월달 말쯤에 이제 도지 그 임기가 좀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5월을 기점으로 좀 일론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니핑님인가요? 티니핑. 네, 티니핑. 티니핑님이 일론 그만둬라.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테슬라 주주분들은 그만두기를 맞아요. 좀 많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식들도 제가 계속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네, 어제는 국내 시장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또 오늘은 아무래도 간밤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좀 걱정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여러 가지 힌트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